계속 이제 해 갑니다. 네. 130조부터 이제 136조까지가 이제 무권 대리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승재가 원래부터 대리권이 없는데 경민 대리인 승재다라고 표시하면서 이제 은주하고 법률 얘기를 했을 때 경민한테 어떤 뭐 표시 책임이나 또 뭐 기본 대리권 줬다든지 또 뭐 경민이가 뭐 죽은 후에 뭐 벌어지는 그런 문제하고는 이제 거리가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승재가 가서 은주한테 이제 돈을 이제 그냥 꼬은 거예요. 자, 130조 보세요. 무권 대리.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네, 그래요. 대리권이 없는 자, 그러니까 승재가 경민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 경민한테 책임이 없겠죠. 근데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본인은 경민이잖아요. 경민이가 추인의 이제 이 개념이 나오잖아요. 추인은 무슨 개념이겠어요? 인정, 부정. 뭐 인정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해서 효력이 없다. 그러면 그 말은 뭐냐? 이게 불확실하게 된다는 뜻이야. 왜? 인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으니까. 경우의 수가 두 가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요런 경우에 이제 불확정 무효의 법률 행위가 되는 거야. 불확정 무효. 확정 무효가 아니라. 효력이 없다? 무효. 확정 무효가 아니라 불확정 무효. 왜? 경민이가 추인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그러니까 불확정한 상태니까 131조 이런 게 나와. 상대방의 최고권. 상대방의 최고권.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경우에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됐어요. 상대방은 여기서 누구죠? 은주죠, 은주. 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한 10일 정도 기간을 정해가지고 경민한테 이거 어떻게 할래? 물어볼 수가 있다는 이야기야. 불확실한 상태에서 항상 최고권이 나오는 거야. 경민은 그 기간 내에 추인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추인 거절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상당한 기간 내에 경민이가 침묵을 지켜. 이게 나와. 읽어보여.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바라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그렇죠. 경민이가 10일 내에 아무런 확답을 발송하지 않아. 침묵을 지켰다 이야기야. 그러면 이것은 법이 확정을 지어줘요. 뭐라고 확정을 지어주죠? 추인 거절이라는 것은 확정, 유효야, 무효야? 무효. 그렇게 되는 거야. 132조. 추인, 거절의 상대방. 추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하여 하지 아니하면 그 상대방에 대항하지 못한다. 자, 보세요. 추인이나 거절의 의사표시는 누가 하는 거야? 경민이가 하는 거야? 승재가 하는 거야? 본인이 하는 거야. 상대방이 누구죠? 은주한테 인정, 부정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야. 이걸 하지 않으면 상대방, 은주한테 대항하지 못한다. 그 말은 뭐냐면 추인 또는 거절 의사표시를 누구한테? 대리인인 승재한테 했다 하더라도 은주한테는 대항하지 못한다 이야기야. 알겠습니까? 그러나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때. 그 사실이 뭘까 여기서? 은주가 그 사실을 알았다는 이야기는? 아니지. 추인 또는 거절 의사표시를 승재한테 했다는 사실. 그러니까 일단 추인이나 거절은 경민인 본인과 상대방과의 관계잖아. 이게 법률 관계는. 승재는 일을 해주는 사람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여하튼 근데 은주가 경민이가 승재한테 추인이나 거절한 사실을 알았다면은 경민의 추인이나 추인 거절의 의사표시는 상대방한테도 은주한테도 효력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 있다는 거잖아. 그래서 이걸 이해를 하시고 133조. 추인의 효력.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 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그렇죠.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다. 별도로 별말이 없었다면은 추인한 때로부터 인정한 때로부터가 아니라 은주하고 승재가 돈 100만 원을 꾼 그 계약 시에 소급해서 인정이 된다는 뜻이야.
그러나 추인의 소표로서 또 다른 제3자의 권리 이것을 해하지는 못한다. 이런 보호 조항이 나와 있고 34조, 134조 상대방의 철회권. 대리권 없는 자가 한 계약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은 본인이나 그 대리인에 대하여 이를 철회할 수 있다. 네, 대리권 없는 자가 한 계약이라고 했잖아요. 승재가 한 계약, 승재 무권 대리인이 한 계약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그러니까 경민이가 인정할 때까지 상대방 쪽에서는 은주 입장에서는 경민이나 그리고 승재한테 대해서 철회할 수 있다. 없던 걸로 할 수 있다는 거야. 상대방의 철회권이야. 근데 상대방인 은주가 보호되려면은 단서가 나와요. 그러나 계약 당시에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선의의 은주만 그 철회권을 갖는다는 뜻이야. 근데 131조는 다시 한번 제목을 한번 읽어보세요. 상대방의 최고권. 최고권 다 돼 있잖아요, 제목이. 근데 그러니까 은주의 권리가 최고권과 철회권이 있다는 거지. 자, 최고란 말은 물어본다는 거 아니에요? 네. 자, 승재가 대리권이 있거나 없거나 물어볼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 있다는 거야. 근데 철회를 하려면은 적극적으로 철회를 하려면은 은주는 선의해야 된다는 거야. 여기까지 내용이 뭐냐면 이 무권 대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불확정 무효라고 했잖아. 그냥 불확정한 무효 상태를 확정적으로 그 유효화 시킨다든지 무효화시키는 권한들이 쌍방에게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경민이는 추인할 수 있는 확정 유효로 만들 수 있는, 왜? 그것이 경민한테 유리할 수도 있거든. 근데 추인 거절해서 확정 무효화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그 다음에 은주 입장에서도 물어보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물어봤는데 10일 동안 아무 말도 없었다 하면은 법이 확정을 시켜주잖아. 추인 거절 간주, 확정 무효로.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그 기간이 이제 지나가는 문제가 되니까 34조는 은주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철회해가지고 확정 무효화 시킬 수 있다는 거지. 그런 의미거든요. 설명을 뭐 어떻게 고급스럽게 잘 하고 있네. 네. 135조. 상대방에 대한 무권 대리인의 책임. 1.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는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네, 잘 읽었어요. 이것도 길잖아요. 받지 못한 경우에는, 때에는 여기까지 요건이고 뭐 할 책임이 있다. 이게 효과라 했잖아요. 자,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는 누구죠? 승재. 이게 이제 법이 좀 개정돼 가지고 타인보다는 다른 자가 좋다 해가지고 좀 약간씩 바꿔요. 그 다음에 그 대리권을 증명을 못해. 그 다음에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했어. 그러면은 이제 문제가 생기지. 이제 본인이 추인 안 했으니까 어떻다고? 경민은 책임을 안 지고, 그 다음에 대리권이 없는 것이라서 대리권이 없고, 또 승재는 발뺌을 한다 이거야. 나는 대리인인데 뭐, 이렇게 이제 말을 하게 되면은 은주가 힘들어지죠. 그렇다 하더라도 이러한 법적인 조항을 둬서 은주한테 책임을 지게끔 해. 누가? 승재가. 어떤 책임을 지게 되냐면 효과가 나오죠. 그는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렇죠. 은주의 선택에 따라 선택채권이라 해. 선택채권. 계약을 이행할 책임. 실제로는 자기는 뭐예요? 나는 경민 대리인 승재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거든. 대리권만 없을 뿐이지. 그것을 그런 변명을 못하게 만드는 특별한 조항이라는 뜻이지. 그러니까 200만 원 꿔갔으면은 200만 원 갚아야 한다는 거야. 계약자인 것처럼. 이것은 논리적으로는 맞지 않지만 법이 정해놨기 때문에 이건 특별한 법정 책임이라고 불러요. 또한 또는 손해를 배상하는 책임. 그 계약을 그대로 이행할 책임이나 또는 둘 중에 하나 은주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할 책임을 진다. 손해의 뜻은 뭐냐면 어떤 자의 행위가 없었다면 있었을 이 은주의 상태하고 그 다음에 그러한 행위가 있음으로 인하여 존재하는 그 은주의 상태의 차이를 손해라고 불러. 은주는
승재가 그 이렇게 무권대리 행위를 안 했다면은 200만 원 가지고 있을 텐데 줘버려 가지고 차이가 생겼잖아. 그게 200이지 기본적으로는. 네. 그다음에 2항. 2장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또는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사람이 제한능력자일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때에는 나와 있잖아요. 때에는 다음이 효과라 했잖아. 그럼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단 말은 승재가 책임을 안 진다는 뜻이잖아. 1항은 승재가 책임을 진다는 거고. 근데 그 뭡니까? 은주도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야 돼. 상대방이 무권대리 사실을 알았다면 보호할 수가 없고, 알 수 있었는데 몰랐다 해도 보호할 수가 없는 거야. 선의 무과실에 은주만을 보호한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누구야? 그 승재가 제한 능력자다. 그러니까 미성년자다. 미성년자 하더라도 117조에 의하면은 대리권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은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대리권 없는 자가 이런 행위를 하면서 은주한테 입은 손해배상 책임이나 그다음에 이행 책임을 제할 때는 지나치게 제한 능력이 없는 사람을 이렇게 엄격하게 책임 물을 수는 없다는 뜻이지. 136조. 단독행위와 무권대리. 단독행위에는 그 행위 당시에 상대방이 대리인이라 칭하는 자의 대리권 없는 행위에 동의하거나 그 대리권을 다투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전 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자, 보세요. 단독행위는 이제 그 채권 포기 내지 채무 면제. 그러니까 그 경민이가 은주한테 그 100만 원을 받을 돈이 있어요. 하는데 그 승재가 대리권 없는 사람이 채권 포기 안 받겠다 이렇게 한 거야. 그러면은 경민이가 승재한테 이거 채권 포기하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채권은 있어야 맞지, 경민 입장에서는. 그래서 일단 이것은 경민 대리인 승재인데 채권 포기한다 했을 때 이것은 역시 아까 계약에 있어서의 무권대리처럼 불확실하게 만들어 놓는단 말이지. 경민이가 인정할 수도 있고 인정 안 할 수도 있잖아. 어쩔 때 상대 은주가 승재한테 동의하거나 그 다음에 다투질 않아 했을 때는 전 6조의 규정을 준용한단 말은 130에서 135조까지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추인 가능성을 열어둔다라는 거지. 그 다음에 대리권 없는 자에 대해서 그 동의를 얻어 단독행위를 한 때도 같다란 말은 대리권 없는 자 승재한테 대해서 승재의 동의를 얻어서 그 은주가 단독행위를 하는 그런 경우, 이거 어떤 의사 표현을 했어. 경민한테 대해서 무권 대리인이 승재한테. 이럴 때도 마찬가지로 보겠다라는, 이것을 수동대리라고 불러. 그러니까 대리인이 뭔가를 받는 거, 승재가 뭔가를 받고 있잖아. 은주가 이야기하니까. 그 다음에 승재가 은주한테 뭔가 하는 거, 이것은 능동대리를 하고 받는 것을 수동대리라고 해요. 그게 불확실한 걸로 만들어 놓는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여기까지 방대한 이제 대리를 받고 이제 무효 취소를 보겠습니다. 137조. 법률 행위의 일부 무효. 법률 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러나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 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그렇죠. 무효라고 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또 취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취소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무효는 당연 무효야. 당연 무효. 무효 주장권을 나중에 행사를 하겠지만은 그냥 어떤 그 법률 행위의 내용이나 기타 어떤 그 사항들이 뭔가 중대 명백하면은 무효 사유로 규정을 해요. 예컨대 우리가 103조에서 반사의 법률 행위 무효라 했죠. 그 다음에 지나치게 공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해서 한 행위를 무효라 했죠. 그 다음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 있는 규정, 강행 규정과 다른 어떤 법률 행위를 했을 때 무효라 했죠. 내용상에 현재는 하자가 있을 때는 무효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비진입 표시나 통정 회피 시도 경우에 따라서는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다 했죠. 근데 취소는 유효야, 유효. 이제 취소 사유로 우리가 민법 배운 게 앞에서 제한 능력자 취소 사유잖아요. 유효가 될 수 있고 취소해서 무효화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사기 강박 취소 사유죠. 네, 이런 것에 이제 내용들을 배우는 건데 137조부터 139조까지 무효에 대해서 이제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럼 일부분이 무효인 때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자, 범죄 행위를 했어. 땅하고 집을 같이
팔았어. 경민하고 승재가 경민이가 갖는 태촌의 땅과 그 위에 있는 별장까지 같이, 별장 건물까지 같이 은주한테, 아니 그 승재한테 팔았어요. 승재는 여기서 대리인 아니야. 여기서는 당사자가 되고 있어요. 근데 그 땅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이기 때문에 관청의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유동적 무효, 그러니까 확실한 무효가 아니라 유동적 무효, 관청의 허가를 얻으면 유효가 되고, 유효로 확정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불허가가 떨어지거나 하면은 확정이 무효가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건물 같은 경우는 뭐 허가제가 없거든, 사실은. 근데 사실은 이제 최근에 뭐 강남 3구라든지 송파, 강동 뭐 이런 데 건물에 대해서 허가제 뭐 이런 것을 이야기를 이제 했었잖아요. 주택 매매함에 있어서. 근데 일단 국토이용관리법, 옛날에는 국토이용관리법인데 지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인데 거의 118조 정도 하면은 이게 땅 매매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 그런데 건물에 대해서는 이제 효력이 있다는 거야. 뭐 태촌에 있는 별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땅하고 건물을 팔았는데 그 일부분이 땅인데 땅만 무효 상태다 이 말이지. 이럴 때는 뭐라고? 전부를 무효로 한다. 건물도 무효가 된다. 건물 매매도 무효가 된다는 이야기. 그러나 읽어보세요. 그러나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그래요. 그럼 그 무효 부분은 뭐예요? 부분이란 말이 법률적으로 의미가 있거든. 부분이. 무효 부분은 땅 매매 부분이죠. 그것이 없더라도 건물에 대해서는 법률행위를 했을 거라고 인정이 된단 말이에요. 법적으로. 그러면 그 나머지 부분은 뭐야? 건물 매매는 유효다 이거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사자의 의사가 이 땅 말고 건물이라도 건물만이라도 매매했을 거라는 그 가상적 의사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건물 부분에 효력이 있는 걸로 하겠다. 138조. 무효행위의 전환.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혹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 그렇죠. 무효인 법률행위가 있어. A라는. 그러니까 경민하고 이제 승재 사이에 무효인 법률행위가 있다고. 근데 무효인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그 요건을 구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무효일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제목에서 전환한다 했잖아요. 자, 때에는 다음이 그 효과라 했잖아요. 때에는 다음을 한번 읽어보세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그렇지. 그러니까 A라는 법률행위를 했는데 그것은 A라는 법률행위 요건을 구비를 못했어. 그러면은 B라는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거야. 어쩔 때 요건을 구비해야 돼. B라는 법률행위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무효를 알았더라면 A라는 법률행위로서는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 하는 것을 의혹했을 거다. 그것을 그런 마음을 품었을 거라고 인정됐을 때는 B라는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인정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말 자체가 좀 어렵잖아, 이게 이 부분이. 그러니까 요건은 구비를 해야 돼. 그리고 또 뭐라고? 그 당사자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에서 B라는 법률 효력을 가진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 다음에 139조 무효행위의 추인.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여기서 무효인 법률행위는 앞에서 말한 우리가 그 무권 대리에서 말한 그런 불확정 무효에 있어서의 그런 것이 아니라 확정적인 무효인 법률행위는 인정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야. 그것은 불확실한 법률행위는 뭐 추인한다든지 또 추인 거절한다든지 무권 대리처럼. 그리고 아까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허가를 전제로 했을 때 현재는 허가받지 않은 매매 같은 경우도 역시 유동적인 거라고. 허가를 얻으면 소급에서 효력이 있고 불허가 확정되면은 소급에서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그런 무효가 아니라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 103조나 104조나 105조의 반대 해석으로서의 강행규정 위반의 법률행위 이런 경우를 말해. 그것은 추인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야.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그렇죠.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서 추인했을 때는 자 새로운 법률행위, 다른 법률행위로 보겠다 이런 이야기야. 그러니까 당사자의 의사에 효력을 인정해 주겠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추인은 소급표가 없는 걸 말해. 여기서는 소급표가 없어. 아까 무권대리 추인은 소급표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다음에 취소 140조부터 146조까지 이제 나옵니다. 140조 법률행위의 취소권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 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 자, 그러면은 취소권자라는 것을 법에 규정을 해 놓잖아요. 자, 무효 주장권자는 누구야? 그러면 규정이 없잖아. 무효 주장을 할 만한 그 이익 있는 사람은 무효 주장할 수 있어요. 이게 소송에서는 확인의 이익 개념으로 나오지. 근데 취소권자는 법정돼 있다고.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는 있어요? 자, 물어보건데 그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는 뭐가 있다고 지금까지 이제 배웠어요? 제한 능력자의 법률 행위, 동의하지 않고 하는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착오, 사기, 강박, 109조, 110조거든요. 이런 법률 행위는 자, 제한 능력자 그 자신이 할 수 있어. 미성년자도 취소권을 갖는다는 게 재미있죠. 그 다음에 왜? 미성년자가 취소해가지고 무효화 시켜가지고 자기의 이익이 되니까. 그 다음에 제한 능력자 착오, 사기, 강박에서 자기 마음을 표현한 사람. 경민이가 뭐 착오에 의해서, 그 다음에 또 승재로부터 사기당해서 또 승재가 무섭게 하니까 경민이가 의사표시 했을 때는 누가 경민이가 취소권자가 된다는 뜻이야. 상대방이 취소권자가 되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그의 대리인. 그의 대리인한 것은 뭡니까? 그 예컨대 뭐 승재 경민이가 그 승재한테 누구한테 돈 100만 원 꿔오세요 했어. 근데 그 승재가 뭐 은조한테 사기를 당해가지고 돈을 꿔준 거야. 그러니까 대리형의 하자가 있는 거지. 그것은 그 경민을 기준으로 한다 했어요? 아니면은 그 승재를 기준으로 한다 했어요? 그 대리형 하자 판단의 기준은 116조 대리인, 승재, 좋아, 승재도 그 취소를 할 수 있다는 뜻이야. 대리인, 알겠어요? 그 다음에 승계인만이 할 수 있다. 승계인, 이것은 포괄 승계인. 예컨대 뭐 경민이가 승재한테 사기당해가지고 이제 계약을 했어요. 이럴 때 근데 경민이가 죽었어. 경민이가 상속인은 청재야. 청재가 포괄 승계인으로서 상속인으로서 취소권 행사할 수 있다는 뜻이야. 쉽게 말해서. 그래서 제착하 대승 나오지. 제한능력자, 착오, 사기, 강박, 착하, 사기, 강박 하자니까 대승, 대리인, 승계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1조. 취소의 효과. 취소된 법률 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다만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네, 취소된 법률 행위. 그러니까 취소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했잖아요. 불확실한 거야. 취소 안 하고 가만 놔두면 유효로 확정이 돼. 또 추인하면 유효로 확정이 되고 뒤에 나와요. 그런데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취소를 했다고 하면은 어떻게 된다고? 처음부터 무효인 걸로 본다. 처음이란 말은 취소한 때부터라는 이야기야. 은조하고 승재가 뭐 계약을 한 때란 뜻이야. 그렇지. 계약한 때로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이거죠. 다만 제한 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이것은 이제 한참 이제 자 그러면 취소해서 무효가 됐다고 그러면은 예컨대 경민하고 승재 간에 이제 그 계약을 했어요. 뭐 그 땅을 사고 팔고 하는 계약을 했어. 근데 경민이가 사기당해가지고 땅을 팔았기 때문에 이제 취소를 하려고 해. 자 취소하게 되면은 매매 계약이 처음부터 없던 걸로 되잖아요. 없는 것이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 경민이가 이행하기 전에는 등기 서류나 뭐 이런 걸 주기 전에는 또 인도하기 전에는 이행할 필요가 없고 만약에 등기 서류 주고 인도까지 다 해줬어. 나중에 취소를 해. 그럼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가 되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겠어요? 등기된 게 돌려줘야 되겠지. 네. 이게 바로 부당이득 반환 법리라고 이게 사실은. 그래서 그런데 부당이득 반환 범위라는 것은 748조 1항 2항에 나오거든요. 선의의 수익자 뭔가를 알지 못하고 수익 얻은 사람은 현저히 소비하고 남은 이득은 돌려줄 필요가 없고 악의 수익자는 모든 걸 다 돌려줘야 돼. 그런데 어떻다고? 여기서 그 제한 능력자가 이제 돌려줌에 있어서는 선의 악이 불문하고 이게 현존하는 한도 내에서만 상환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한능력자인 그 미성년자 같은 사람을 보호하는 거야? 보호하지 않는 거예요? 보호하는 거야. 반환 범위에 있어서도 보호를 해준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 142조. 취소의 상대방.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한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네, 그렇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라고 이제 잘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141조에서는 취소된 법률행위고, 여기서는 취소할 수 있는 불확정 상태에 있는 경우에요. 그 상대방이 확정된 상황이라면 취소는 누구한테 해야 된다고?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 자, 예컨대 경민이가 승재하고 이제 통정 허위 표시로 매매를 해서 가장적으로 매매를 했다고. 그럼 승재한테는 등기가 돼 있어 없어? 돼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통정 허위 표시는 108조 1항에서 무효라 했죠. 무효라 했으니까 뭐 승재한테 등기가 넘어갔다 하더라도 이건 누구 거예요? 경민 거예요? 승재 거야? 경민 거잖아요. 등기만 그 승재한테 가 있고 이것은 무효인 등기라 하지. 근데 이걸 믿고 승재가 이제 팔려고 하는데 이를 그 승재 걸로 믿은 그 은주가 있어. 은주가 이제 이것을 그 땅을 탔어요. 등기를 했다고 했을 때 경민하고 경민이가 이건 무효니까 이렇게 말을 잘못했다. 이것은 이제 물론 이제 이런 경우도 선의의 은주가 108조 2항에서 보호되죠. 근데 이제 취소 이야기니까 다시 착오에 빠져가지고 경민이가 그 승재한테 땅을 팔았어. 그래서 이제 등기까지 넘겨버렸네. 자, 근데 이제 그 등기를 보유하고 있는 승재를 믿고 은주가 거래를 했다고. 자, 그러면 이런 경우는 이제 경민은 돌려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등기는 현재 누구한테 돼 있는 거야? 이 땅의 등기는 은주한테 있잖아. 그럼 누구를 상대로 해서 그 말소를 구하든지 해야 될 것 같아. 은주한테 해야 되는데 승재한테 가 있는 등기도 역시 말소를 해야 되고, 여기서는 승재하고 은주가 공동 피고가 돼야 되는 거야. 근데 취소를 일단 해놓고 나서 은주한테 돌려받을 생각을 해야 되죠. 취소를 누구한테 한다고? 은주한테 한다고? 승재한테 한다고? 상대방은 경민이의 상대방은 누구였어요? 승재한테 취소를 하고 나서 소유권이 나한테 복귀가 됐다, 법적으로 해서 복귀된 소유권을 승재나 은주한테 절대적으로 다 행사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취소의 상대방은 은주야, 승재야? 승재. 이게 상대방이란 말이야. 그게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143조. 추인의 방법, 효과. 1.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140조에 규정한 자가 추인할 수 있고 추인 후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2. 전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140조에 규정한 자가 추인할 수 있고, 그러니까 140조에 규정한 자란 말은 뭐 제한 능력자, 그 다음에 착오, 사기, 강박의 연습표시한 자, 대인의 승객이잖아요. 이런 자가 취소도 하고 추인도 할 수 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취소해서 무효화시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다시 인정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야. 그리고 한번 추인하게 되면 그 불확정한 것이 확정적 유효가 되는 상황에서 또 취소하면 왔다리 갔다리 하게 되잖아요. 취소 못한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 144조. 추인의 요건. 1.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그렇죠. 그게 의미가 있는 거지. 추인은 인정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한능력자는 능력자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착오나 사기, 강박에 빠진 자는 그 상태에서 벗어난 후에야만 추인을 인정을 해야지 인정이 효력이 있다는 거야. 2항. 제1항은 법정 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 추인권자로서 대리인이 있다 했잖아요. 대리인도 역시 그 추인권자가 될 수 있는데, 이것은 미성자인 그 상태에서, 그러니까 경민이가 미성자로서 이제 이 땅을 팔았다고. 그래서 경민이가 이제 착오 상태에서 팔았기 때문에 취소나 추인을 해야 되는데, 취소는 경민이도 할 수 있지만 경민이 스스로는 추인을 할 수는 없다 하는 거지. 다만 법정 대리인 아빠가 있다, 유정 아빠가 있다 하면은 유정 아빠는 경민이가 미성의 상태에서도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야. 145조. 법정 추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는 후에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 일을 보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자, 여기까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있는데, 전조의 규정에 의해서 추인이 가능한 후에, 그러니까 정신이 다 차려진 후에
다음 사유가 있으면은 말로 하지 않고 이러한 행동들이 있다면은 추인 간주된다 이 뜻이야. 다만 이러한 행동들이 이의를 보류하고 했다면은 추인이 될 수가 없다. 확정 유효가 될 수 없다는 뜻인데 이로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전부나 일부의 이행, 2. 이행의 청구, 3. 경계, 4. 담보의 제공, 5.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6. 강제 집행. 이러한 이제 행동들이 있어. 그 나중에 뭐 다 이행이 되고 이행 청구를 한다든지 경계 이런 건 나중에 배우고 담보를 제공을 하고 또 이러한 권리를 양도한다든지 강제 집행에 들어갔다든지 하면은 취소하지 않겠다는 의사로 보겠다는 뜻이요. 이것도 다 정신 차리는 후에 이런 일이 벌어져야 돼. 아까 말한 추인할 수 있는 후란 말은 정신 차리는 후라고 이제 내가 강학상 이야기하죠. 146조. 취소권의 소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 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네, 취소권은 이제 무효 주장은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뭐 근데 그 취소권은 그 이렇게 3년 내 추인 가능한 날 정신 차리고 3년 내에 해야 되고 또는 법률행위 한 날. 그러니까 경민하고 승재가 뭐 매매계약 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이 법이 정해둔 이런 걸 제척기간이라고 부릅니다. 취소권은 무효나 이런 것보다는 단기에 소멸한다는 거야. 3년, 10년이 길게 보이는데 이렇게 무효에 비해서는 단기다 이런 뜻이에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